Why trust science? 왜? 우리는 왜 과학을 믿어야 하지? 과학에 대한 신뢰? 왜? 안녕하세요.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물음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과학 어떤 사실이 이해가 좀 안 돼. 그럼 내가 좀 못나서, 내가 못 배워서, 아직 부족한가 보다. 빨리 메우자. 이런 생각은 해봤어도 과학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 어떻게 과학을 의심할 수가 있지? 한 번도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 이런 물음을 딱 받으니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어요. 지금 제가 막 움찔하는 모습을 이 교수님께서 막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서. 이 교수님의 조남은 하버드대에서 과학 철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나오미 오레스케스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애초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번 수능에 21번 함축 유형 그 문제 지문의 원문을 검색을 하다가 요 책까지 갔어요. Merchant of Doubt. 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고요. 이 책이 2010년에 나온 책인데 저자가 여기 나와 있죠. 나오미 오레스케스. 그 수능 지문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 전문가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신뢰, 그 주제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 주제를 계속 붙잡고서 이 교수님께서 2019년에 책을 또 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을 내시면서 뉴욕 리뷰 북스라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서평 잡지와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수능 출제 위원들의 뒤발꿈치를 지금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은 이러한 내용의 책들을 좀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지문들이 우리 지금 수험생들에게도 권장할 만하게 좀 좋은 지문으로서 다루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지문들을 두루두루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크고 좀 넓은 맥락에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교수님과 그 뉴욕 리버 북스와의 인터뷰 중에서 일부만 한번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노랗게 칠한 데모. 그죠?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략 15년 전에 이 교수님께서는 궁금해하기 시작하였다. Why there was widely thought to be no scientific agreement on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의견 일치가 없다라고 왜 널리 생각되어지는지.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대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오레스케스는요, 교수들이 서로 이렇게 리뷰를 할 거 아니에요. 상호 교차해서 이제 검토를 할 거 아니야. 서로의 논문을. 그런 피어 리뷰된, 다시 말하면 검증된 그런 문헌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훑어보았고 대처를 알게 되었대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기후변화의 그 원인이라는 그 문제가 오래전에 이미 딱 결정지어졌다, 해결되었다. 바로 아주 확실한 과학자들의 의견 일치에 의해서. 자, 여러분,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우리 생각하나요? 약간 그런 게 있죠. 기후변화는 약간 아직 확정된, 과학계에서도 아주 딱 정답을 못 내리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후변화의 범인, 그 주범을 찾아냈습니다. 그 컬프릿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야? 태양의 흑점도 아니고
자연적인 어떤 날씨의 어떤 순환, 사이클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다? 인간의 활동.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온실가스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활동이 일으켜서 대기권으로 방출되게끔 만들었었던 그 온실가스들. 바로 그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2004년 12월에 그녀의 어떤 이런 연구의 결과가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출간이 되죠. 발표가 되죠. 당연히 이 사이언스는 과학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녀의 논문은 제목이 뭐였어요?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계의 어떤 의견 일치, 합의 이거였는데 아무튼 이 논문은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대중의 인식, 대중의 의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대요. 기후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 기후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자, 2010년도. 자,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오레스케스는 공동 저자인 에릭 M. 콘웨이라는 분과 함께 Merchant of Doubt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여기 나와 있죠. 한 줌의 과학자들이 진리를 갖다가 obscure, 흐릿하게 만들어. 은폐시켜. 뭐에 대한 진리냐면 그 담배 연기에서부터 지구 온난화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의 일부를 뒤적이면서 안 사실인데 여러분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화석 연료 아니야. 화석 연료 중에서도 종류도 되게 많겠지만 뭐니 해도 석유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있는 정유 회사들은 이제까지 그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데 뭐 탄소 중립이니 뭐니 화석 연료를 갖다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하는 이런 논의가 반갑겠습니까? 반갑지 않겠어요. 당연히 반갑지 않겠지. 지금 아직 사기만 해놓고 지금 발굴하지 않고 있는 유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갖다가 북트 리저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엑슨모빌이라는 그 회사에서는 이걸 지금 빨리 채굴해가지고 기름을 빼내가지고 팔아도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놓은 상황에서 지금 화석연료, 석유를 갖다가 쓰지 않고 청정에너지로 바꿔? 그러면 자기네 회사는 엄청나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굴 동원한다? 바로 과학자들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지구온난화 별거 아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 야, 기후변화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과학자도 아니야. 대단한 과학자들이야. 1급 탑 과학자들이야. 지금 한쪽 과학자들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 과학자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과학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과학에 대한 신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책 바로 우리 수능에도 실렸던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누구에 의해서 지금 백되는 그죠? 바로 비즈니스 인터레스트 기업 이런 이해관계 이익단체들 이런 애들에 의해서 백되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주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쪽은 약간 보수 쪽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일군의 엘리트 과학자들을 막 드라이브해.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중의 어떤 회의, 의심, 뭐에 대한 과학적 발견들에 대한 이것을 만들어내게끔 시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과학적인 이유 아니에요. 돈이지 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반대했었던 과학적인 발견들. 그러니까 막 그 그레타 툰베리 그 여자애가 막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아니면 트럼프를 비롯한 어떤 정치가들에 대해서 뚝 정신 차리라고 막 훈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Merchant of Doubt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야,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저는 읽지도 못했었고 수능에 나온 것도 뒤늦게 찾아냈고 반성합니다. 나중에 영화도 되죠. 이게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remains an essential text. 필수 텍스트로 지금 남아있다. 필수 텍스트래요, 여러분. 다 읽어야 된대요. 환경운동에 있어서. 야, 이제까지 이런 책도 내가 안 읽고 뭐 하고 있었나 반성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물음답 딱 두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신간을 냈잖아요. 이 교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땜시, 그죠? 당신이 이 Why Trust Science라는 책을 쓰시게끔 동기를 주었느냐. 예, 이 책은 말이죠. 제 경험에서 나왔어요. 이분께서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기후변화에 대한 그 대중 강연들을 주는 2004년 아까 그 논문 있죠. 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계 합의 이것에 관한 나의 논문이 나온 이후에 저는 많은 대중 강연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중 강연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갖다 말해주는 거였대요. 기후과학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죠? 왜 그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래, 바로 이런 기후변화는 맨메이드야. 그죠? 인공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야. 사람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야. 이것이 지금 on the way, 진행 중에 있다. 그죠? 이런 결론에 왜 이르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대중들에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I tried to show. 나는 보여주려고 했대요. 이런 생각이 그냥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out of the blue라는 표현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엘고 같은 사람, 불편한 진실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옛날 미국 부통령. 이런 사람들에 의한 어떤 음모, 이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좀 생각하자라는 어떤 일시적인 유행, 이런 것도 아니다. 굉장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자, 전 이 대목이 참 재밌었어요. 자, 종종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청중 가운데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Why should we trust the scientists about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야만 하느냐? 야, 이거 정말 난감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분명히 미국 청중들이었겠죠? 왜 보면은 그 다윈의 진화론을 가장 덜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설을 믿는 사람의 그 퍼센티지가 가장 많은, 그죠?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물음을 던진 사람들이 아주 우익, 그런 이데올로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가끔 강연에 끼어들긴 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냥 보통 미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왜 자기네가 이걸 과학자들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영문을 몰라하는, 그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죠? What did you say? 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신뢰에 대한 보증을 찾고 있다. 정말 그 근거, 이걸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옳다, 알고 싶어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주장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의 신뢰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과학을 그냥 수용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덧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말이지 이렇게 믿는다. 과학의 신뢰성은 나데이 법비구문입니다. 그죠? 그 과학적인 방법, 흔히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그 과학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고 일종의 과정을 거친 산물, 그 과정의 산물이라는 걸 되게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보세요. The ways scientific claims are vetted and adjudicated.
이 bet란 단어가 이그제민과 약간 유사합니다. 과학적 주장들이 점검되고 그 다음에 판결 내려지는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판결 내려지는 그 방식에 있는 것이다. 집단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 과학자들이 집단적인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낸 거라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집단적인 과정은 어떤 것이다? It's subject to constant adjustment and revision. 끊임없는 조정과 개선, 개정 이런 것에 종속된 이런 것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뢰할 만한 지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분께서는 이 Why Trust Science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또 이렇게 훌륭한 대학교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맞겠거니 라고 또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정말 전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과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때 과학자들마다 좀 얘기하는 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의 일부겠죠. 그런데 맞아요.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당면한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는 조금 이분의 이야기가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신뢰할 만한 거구나. 열려있는 어떤 구조구나. 과정의 구조구나. 닫혀있는 도구마가 아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류의 글, 이런 흐름의 책들이 수능 영어에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것 같고요. 과학철학, 특히 과학철학 부분은 국어 비문학에서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이기도 하니까 영어도 겸사겸사 함께 고민을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식의 공부를 가끔씩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좋아요. 다음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에서는 또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